여러분 혹시 운동하고 계시나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외래 진료 시간에 만나는데 참 몇 가지만 바꾸면은 이분들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못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라는 게 뭐냐? 듣고 나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숙지를 해보시고 또 배워보시면은 정말 많은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뵙는데요. 제가 많이 뵙는 환자들 중에 당뇨병, 그다음 복부 비만,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 대사증후군, 관절염 이런 질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씩 다 계시죠? 네. 그리고 제 추측에는 이 연세들을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은 그런 병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저 찾아오셨을 때는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먹는 것도 자꾸 땡기고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들 드시고 있는 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약이 한 5-6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들이 또 이과 저과 다니면서 정신없이 많이 먹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약은 드시면서 사실 그 약을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약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이 좋아져야겠죠. 근데 병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노력은 안 하고 약 늘어가는 것만 걱정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죠. 또 관절염이 있다고 못 걸으신다고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데 사실 그분이 조금만 바꾸시면은 이용하지 못하던 계단도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현대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내용 중에 특히 운동 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은 종류가 참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운동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죠. 근데 이 걷기도 사실은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걷기 제대로 하시면요 효과 큽니다. 근데 걷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운동을 하시면은 아무리 걸어보십시오. 몸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약도 못 줄이시고 건강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은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양극단에 놓여 있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은 운동하세요 하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그 숙제말로 축자 달죠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러세요. 이쪽 분은 운동하세요 하면 저 무릎 아파서 못해요.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양극단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당뇨 고혈압 약을 참 많이 드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께 운동 좀 하시지요 했더니 이분이 집에 가서 열심히 책도 사서 찾아보시고 인터넷도 뒤지고 그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운동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10km, 20km를 갑자기 뛰기 시작하시면서 다음 주 저희 외대에 오셔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발목 인대 손상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고혈압 당뇨병 약 많이 드시는 분이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 같이 드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 건강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어떤 그 사회체육 전문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마라톤 풀코스가 42.19km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 풀코스를 마라톤 선수보다 오히려 무슨 동호회라든지 아마추어들이 더 많이 완주를 한대요. 자, 그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선수들마저도 마라톤 선수들마저도 자기들이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우리가 자기 몸이 건강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지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필요 이상의 운동을 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운동 안 하십니다. 운동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저 시간 없어요. 그다음에 시간 없으신 분이 꼭 회식은 가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날 뭐 드셨어요? 하면은 뭐 삼겹살 드시고 뭐 술도 하시고 근데 그 시간에 사실은 움직이는 게 더 좋죠. 또 그런 분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질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암 환자 있고
그다음 심장병 환자 있고 어쩌다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친구들 중에 불행하게도 사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친구가 암으로 죽었구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저것 찾습니다. 건강한 게 뭔가 하고 찾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찾는 게 뭐냐면은 건강 검진부터 합니다. 건강 검진 정말 열심히 하시죠. 근데 가만히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검사할 때 뭐 PT, CT, PET-CT라는 게 아주 정밀한 검사가 있습니다. 암 초기에 아주 잘 잡아내는 검사죠. 또 그 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그 검사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사선 양이 많은데 그걸 1년에 몇 번씩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 방사선 양 때문에 친구 암으로 돌아가신 거 걱정하다가 본인이 암 발생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분은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움직이시고 먹고 바꾸셔야죠. 검진만 반복해서 소용없습니다. 검진은 질병의 초기를 잡아주는 방법이지 그게 암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가 검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나라의 흔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중풍이나 이런 거 있죠.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그 다음에 당뇨병.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또 중요한 질병이 있죠. 사망 원인이 있죠. 우울증,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사망 원인 5가지인데요. 이 5가지가 모두 사실은 우리 생활 습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이 뭐였는지 돌이켜보면은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질병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옛날에는 어떤 질병이었냐면 B형 간염, 결핵, 뭐 이런 질병들이 주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병들은 감염병입니다. 감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몇십 년 전에 그랬고 지금은 질병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자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질병들이 많아진 게 왜 그럴까요? 갑자기 옛날에 없던 유방암도 많아지고 대장암도 많아졌습니다. 서구화된 생활 습관, 식습관, 그다음 운동 안 하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검진을 계속하는 거, 그다음에 계속 어떤 생활 습관 바꿈 없이 약만 계속 먹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획기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죠. 외국에 저도 좋아하는 유명한 배우 한 분이 가족 중에 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나왔다고 유방을 이제 절제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죠. 그분의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그런 암으로 고통을 받았던 분을 그분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그렇지만 의사의 입장인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도 방법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지가 않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본인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그분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더 신경을 쓰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위에 무슨 병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많이 찾는 게 뭐냐면은 건강 보조제, 비타민 뭐 이런 거 맞죠. 근데 왜 운동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부터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건강 보조제나 비타민이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도 많고, 저도 이 연구 결과들을 뒤져보고 이렇게 저도 연구를 해보면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대신에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 비타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기질, 항산화 이런 성분을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 우리가 음식 속에서 먹을 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건강보조제나 이런 걸 사는 거는 우리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내용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건강보조제, 비타민제를 사서 드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해로울 건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긴 좋습니다만은 그런 거 찾기 이전에
운동하십시오. 운동 없이 그런 것만 찾으면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하는 거는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운동 중에 제일 편한 운동부터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운동부터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을까요? 제일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운동이 있죠. 그거는 걷기입니다. 근데 걷기 하고 말씀드리면 아이고 뭐 걷기 뭐 어려울까요? 하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걷기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걸으셔야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안 걸으면은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우리가 한 500만 년 전부터 사실은 걸어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PDP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인간이 최근에 이제 걷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 우리 원시 시대 때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를 해가면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사냥을 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농기구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면서 많은 일을 했죠. 사실 인간도 서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앉아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앉아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은 일단 안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육이 많이 뭉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키보드하고 글을 쓰고 주부들은 이제 앉아서 서서 설거지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걷는 활동이 굉장히 줄어든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점점 우리 몸이 야위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간은 또 다른 변화를 하나 겪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진화의 과정 말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체구성 성분, 몸의 구성 성분이 바뀝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점점 빠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죠. 체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50대 이상의 중년의 남성, 여성을 보면은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가 이렇게 가늘어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거미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거미가 이제 다리가 이렇게 가늘고, 그다음 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 몸무게 재보면 얼마 안 나가요. 그래서 체중계 올라가서 나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별 문제 없구나 하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육이 많아야 적당히 있어야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기타 몸의 대사 반응이 원활해지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거꾸로 또 지방도 내장 쪽에 있는 지방이 제일 나쁜 지방이거든요. 그게 많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당뇨병이나 기타 합병증들이 잘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미형 인간이 되는 걸 막아주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핵심에는 바로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미형 인간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특히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들이 나이가 많게 되면은 무릎 관절염이 와요. 무릎 통증이 있죠. 그다음에 젊었을 때도 살이 좀 찌기 시작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거 무릎 너무 쓰면 안 되겠다. 잘 그 안 쓰고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아예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래도 근육 빠지던 근육이 더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무릎에 우리 무게를 지탱하려고 그러면은 이 근육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운동 안 하니까 체지방은 더 늘겠죠. 몸무게는 더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무릎이나 이런 데 가는 이 무게가 하중이 더 가게 되고 그러면은 더 아프게 되겠죠. 그럼 이거 내가 관리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더 운동하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못 일어나요. 그거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분들 그 진료실에 올 때 그 계단 이용 못 하세요. 꼭 엘리베이터 이용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는 부축받고 오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라고 그랬죠? 걷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걷기는 그냥 걷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걷기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걷기를 오늘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이 김보희 선생님이신데요. 이 운동 지도사 선생님인데 오늘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 집에서 시청하고 있는 여러 시청자분들도 김보희 선생님 지금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운동지도사 김보희입니다. 걷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운동 효과가 높은 바르게 걷는 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김보희 선생님께서 바르게 걷는 모습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죠? 뭔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팔 운동을 이렇게 크게 해주면서 다리를 관절을 충분히 움직여주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큽니다. 또 집에서 하실 분들은요, 혹시 가벼운 아령, 한 0.5kg, 1kg짜리를 손에 들고 하면은 근력 운동도 같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을 얻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바른 자세인데요. 발끝을 정면으로 향하신 상태에서 자, 바르게 섭니다. 엉덩이는 살짝 힘을 주시고요. 어깨는 활짝 펴줍니다. 가슴은 활짝 펴주시고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늘어뜨립니다.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요. 시선은 10에서 20m 정도 앞을 바라보세요. 자, 가끔 보면은 턱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서 거북목의 형태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 다음은 발 자세인데요. 발을 디딜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발 뒤꿈치를 먼저 다시고요. 다음은 발바닥 그리고 앞꿈치 순서로 디뎌주시게 됩니다. 발끝을 정면으로 향한 상태에서요. 무릎을 스치듯이 발 뒤꿈치, 발바닥, 발 앞꿈치 이렇게 순서대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또 가끔 보시면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일명 양반걸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음을 걸으시는 거는 몸의 흔들림도 많고 또 밸런스도 깨질 뿐만 아니라 몸에 피로가 빨리 오게 되면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팔을 흔들고 걷잖아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손은요, 살짝 계란 모양을 진 듯한 손을 하시고 팔꿈치는 9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는 게 적당하고요.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는데요. 위로 올 때는 턱하고 어깨 사이 정도, 아래로 내려갈 때는 옆구리를 스쳐서 주먹이 옆구리까지 올 정도로 해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흔들고 걸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걸어보면 진짜 몸이 많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셨나요? 네.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민망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 자세를 제대로 했을 때는 정말 큰 효과를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 장보러 가실 때나 어디 움직이실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걸으시죠. 네, 이렇게 걷다 보면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저 자세로 좀 눈에 보기 좀 민망하시더라도 저 자세를 응용해서 크게 관절을 움직여서 걸으시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세, 발 딛는 자세나 방금 전에 가르쳤던 그 자세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는데요. 발목이나 인대에는 손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몸 전체의 균형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셔가지고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팔을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강 시민공원에 가면 그런 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렇게 썬캡으로 이렇게 눌러 쓰시고 이런 분들 그 왜 안 좋아요? 이 자세가 이렇게 되면은 흔들흔들하면 중심부터 안 잡히고요.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을 뿐더러 운동 효과가 적죠.
큰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 하시니까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네. 두 분 운동하고 계세요? 많이 걸으세요? 그러니까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요즘은 뭐 차 걸을 일이, 타죠, 예. 뭐 엘리베이터 타죠. 그럼 걸을 일이 별로 없는 예, 거예요. 정말 맘 먹고 여기 회사 앞에 여의도 공원 가서 걷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그것도 좀 궁금했는데요. 왜 실내에서 많이 걸으시잖아요. 그 트레드밀이라고 하나? 그 저기 러닝머신이요. 그거 하고 이렇게 야외 뭐 한강 시민공원 이런 데 걷는 거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효과가 좋아요? 운동 효과나 관절의 움직임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걷기에 아까 말 걷기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약간 숨이 가쁠 정도로 이렇게 걸으시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숨이 가쁘게 그러니까 심장과 폐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또 근력 운동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 근데 아마 트레드밀은 조금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약하지만은 트레드밀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약간의 단점이라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야외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즐겁게 걸으시는 반면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저런 옷 입었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트레드밀 걷고 있으면 야 진짜 재미없어요. 방법은 TV 틀어서 아침마당 보시면서 운동을 하시든지 음악을 들으시면서 운동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예. 보통 이게 구두가 다른 걸 보면 바깥쪽 굽이 많이 닳잖아요. 이건 잘못 걷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바깥쪽 닳는 게 조금 낫습니다. 다른 쪽 닳는 안쪽 닳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 팔자걸음일 때 그런 경우가 조금씩 많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김 의원님 설명하셨던 그런 바른 자세로 좀 걷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걷기 일반적인 걸음하고 건강을 위한 걷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백화점 가면은 백화점에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서 계시고 많이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운동 많이 하셨다고 저한테 와서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운동이 아니죠.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이게 크게 걸어서 숨이 가쁩니까? 안 가쁘세요. 그거는 노동이죠. 그런 분이 오히려 비만도 많으시고요. 하루 종일 서서 운동하신다고 그러지만은 그다음에 당뇨병이나 여러 질병도 많으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음하고 제대로 된 걷기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세 말씀을 계속 하셨으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건 어떨까 네. 싶은데요. 제대로 된 자세로 걷기에 효과가 100이라면 이렇게 자세가 안 좋았을 때 그 걷는 것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비교해서 설명해 제가 주실 그걸 수 있을까요? 딱 점수로 이야기해주면 되게 편하겠는데 예. 자세도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고 45도로 걷는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제대로 유산소 운동을 했다 그러면 운동 와서 약간 숨이 가쁘셔야 됩니다. 숨 가쁜 운동은 조금 뭐 이렇게 뛰거나 이런 게 좋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관절에 무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걷기인데 걷기를 우리가 그냥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이렇게 시장에 장 보듯이 걸으시면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없지는 않지만 조금 있긴 했죠. 효과는 덜하고 오히려 같이 걷더라도 걷고 나서 숨이 가빠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지만 숨이 가빠서 노래는 못 부를 정도. 산토끼토끼 노래를 부르면 이거 뭔가 숨 가빠서 못 부르겠다. 그 정도 숨 가쁘는 운동을 해주면은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걷기 시작하면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걷기 하나도 제대로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내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늘 고민되는 건 말이죠. 운동하기 하러 가기 전까지 어제는 과음을 해서 오늘은 비가 오네. 내일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제일 좋은가요? 말씀 주셔서 그런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날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전날 뭐 소주 한잔 하지 하면서 삼겹살 조금 먹고 다음날 운동으로 뺄 거야 하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한번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한번 곧 나올 겁니다. 이게 음식의 칼로리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칼로리를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칼로리가 우리 밥 한 공기가 약 한 300kcal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300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냥 빠른 걸음 걷겠다 그러면 밥 한 공기 열량을 소모하려면 45분을 빠른 걸음 걸으셔야 돼요. 탁구 치시면은 1시간 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전날 삼겹살 먹다가 밥 한 공기 더 먹으면은 야 이거 빼겠다 그러면 내일 딴 거 안 하고 탁구 1시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야 운동이 정말 에너지 소모가 별거 아닌가 별로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밥 한 공기 더 먹었을 때 이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다고 해서 갑자기 귀가 쫑긋하실 텐데요. 그럴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높아집니다.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셔도 에너지 소모를 합니다. 왜 소모하냐면은 가만히 계셔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거든요. 심장은 벌렁벌렁 뜁니다. 호흡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고 몸에 아주 다양한 대사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사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하루에 나가는 에너지의 60 내지 7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에너지 소모를 차지하는 기초대사량을 늘리면은 먹어도 잘 안 찌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하루 종일 효과가 높은데 특히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니까 하루 종일 나가는 에너지도 높아지는데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원으로 쓰는 이 그 영양소도 탄수화물보다는 지방 쪽을 많이 씁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고 운동을 안 하고 밤에 잘 때 그 우리 몸이 자는 동안 안 움직이잖아요. 그동안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나 봤더니 체지방을 더 많이 분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요만큼 효과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하루 종일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체지방 연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초대사량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운동할 때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기초대사량 그 표가 나올 건데 기초대사량 높이면 참 좋겠죠. 근데 기초대사량이 병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뭐 이런 질병인 근데 그분들은 병이에요.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고요. 우리 일반인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면은 요 조금 복잡한 표지만은 요거 하나만 이해를 해보죠. 우리 몸에 뇌나 간이나 심장, 신장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장기죠. 근데 우리 그게 몸무게 중에 6% 미만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 몸무게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근육이 40% 정도 차지하고요. 일반인인데 이건 지방은 한 20% 정도. 피부, 뼈나 장기 이런 게 한 33%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분포인데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거는 뇌, 간, 심장, 신장 같은 이런 장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근육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겠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은 나가는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버립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을 늘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육량이 22%나 차지합니다. 지방은 별로 차지 안 해요. 그러니까 살을 뺄 때 이 지방을 줄여주면은 기초대사량에 많은 영향은 없는 반면에 근육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다이어트 하면요 근육부터 빠집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쉽게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을 잘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육량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 수밖에 없죠. 노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근력 운동을 적절히 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는 거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몸 전체의 밸런스를 차지하고 비만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 뿐만 아니라 뭐든지 숨가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그 탑에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근력 운동입니다. 근데 근력 운동하면 대단한 설명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배에다 복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건강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복근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게 건강하다.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동의하기 힘듭니다. 물론 배가
아까 거미형 인간처럼 나오신 분보다 건강하신 건 확실하지만은 그런 근육이 반드시 몸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걷기 운동, 아까 유산소 운동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력 운동이에요. 근육 쓰잖아요. 근데 그 근력 운동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근력을 생각해서 일부러라도 몇 가지 운동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걷기가 쉽게 하는 운동이니까 근력 운동도 쉽게 하는 운동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집에서 벽 짚고 팔굽혀펴기, 아니면 책상 짚고 팔굽혀펴기 가볍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반인들은 여기 여성분들 많은데 여성분들은 근육이 울퉁불퉁 해주기 싫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가볍게 해주셔서 약간 근육에 자극이 갈 정도만 해주시면 되지 그걸 다음날 근육이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할 정도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아까 걷기 제대로 하실 거면 아까 한 0.5, 1kg 정도 아주 가벼운 걸 들고 이렇게 그 큰 걸음으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가볍게 윗몸 일으키기 하시면 좋지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 여기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복근 운동 정도만 해주시더라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근육 운동 매일 하면 좋은 줄 아는데 근육도 좀 쉬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아까 걷기나 이런 건 가능한 매일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은 한 이틀에 한 번씩만 하루하고 한 번 좀 쉬어주고 하시면은 오히려 근육이 잘 유지되면서 효과적이죠. 근데 이런 운동 두 가지 운동을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 빼뜨려서는 안 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지고 체지방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 크게 우리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관절이 굳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굳으면은 오십견도 오고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까 무릎 관절 이야기했지만 오십견이 있는 분들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팔이 아프니까 이걸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럼 더 굳죠. 아프시더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 영역을 이렇게 늘려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굳어지는 관절을 좀 막아주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앉아서 생활하고 컴퓨터 앞에 생활하고 우리 학생 때부터 관절이나 이런 게 굳고 여러 가지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께 스트레칭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스트레칭 중에 뭐 이런 스트레칭도 있죠. 뭐 아주 어려운 자세를 요구하면서 이런 스트레칭도 있는데 그런 스트레칭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고 또 유연성을 아주 프로처럼 이렇게 늘려지는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우리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스트레칭 몇 가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볼까요? 예, 제가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따라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 손을 깍지를 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머리 뒤로 이렇게 두시고요. 손은 머리를 밀고 머리는 손을 밀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당겨요. 예, 그걸 본래는 한 15초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한 5초 정도만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원하죠? 네. 자, 그러면은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넘겨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귀를 대어보세요. 안 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은 머리를 밀고 머리는 손을 밀면은 여기가 당기게 돼 있어요. 자, 5초만 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아보세요. 시원하시죠? 네. 본래 한 15초 이상 해야 됩니다. 반대쪽도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한 45도로 한번 해봅시다. 45도로 머리에 이렇게 대시고 그러면 이 뒤쪽에 45도 쪽에 놓이는 근육들이 당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5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스트레칭 중에 기본인데요. 이 스트레칭 운동을 제가 특별히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현대인들은 어디 근육이 뭉치고 이러면 하도 앉아서 생활하고 또 스트레스 많거나 긴장이 되면 이쪽 근육이 뭉칩니다. 뭉치면요. 제일 많이 어디 우울증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매일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어깨 아파요. 이 날개 축지 아파요. 많이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칭을 하루에 시간 나실 때 한두 번씩만 해주시면은 아마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스트레칭은 좀 더 몇 가지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보다 오늘 더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왔죠. 그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 우리 스트레칭 자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자세. 그 집에 계신 분들 꼭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 번 더 모셔볼까요?
가지 동작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시고요. 자, 가슴 앞에서 손을 깍지를 껴주세요. 그다음에 손바닥을 천정으로 향하면서 몸을 길게 기지개 켜듯이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신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시는데요. 이럴 때 다리에 살짝 힘을 주시고 배를 한번 쏙 넣어보세요. 어떠세요? 시원하신가요? 네. 이 상태에서 5초만 천천히 버티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등 많이 뭉치시잖아요. 등 스트레칭을 배워볼 건데 아주 간단해요. 이 자세에서 허리를 아래로 천천히 굽혀줍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을 펴시고요. 어깨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또 잠시 머물러줬다가 일어나시면 등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음은 어깨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자, 한 팔을 위로 올리셔서 그 팔을 뻗으면서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아래에 있는 팔을 위로 올려서 그 팔을 내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어깨 관절이 스트레칭 되어지는 동작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방법으로 해주시고 버티시다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 옆구리 많이 좀 꿋꿋하고 살도 많으시잖아요. 자, 고기를 좀 늘려주는 방법인데요. 한 손을 머리 위로 들시고요. 머릿속으로 내가 내 자신이 야자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야자수처럼 옆으로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섯을 세고 내려오시고요. 반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내려오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지금 이 자세에서 조금 더 넓게 다리를 벌리시고 무릎을 굽혀보세요. 무릎 위에다 손을 괴듯이 올려놓으시고요. 어깨를 한쪽 방향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같이 틀어주게 되면 엉덩이, 골반, 허벅지가 쭉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쪽도 한 번 더 하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스트레칭은 부부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네. 오늘 집에 가서 하셨는지 다음 방송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까 이렇게 방금 전에 우리 김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니까 같이 해보시고 어유 시원해 말씀 따지네. 근데 평소 때 그 관절이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게 많이 뭉쳐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거 왜 해야 되나 싶을지 몰라도 이걸 매일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먹던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칭은 현대인들에 대해서 가장 운동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 스트레칭 운동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 하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할 때 걷기를 시작할 때 오늘 보통 한 10분씩 나눠서 해서 간단하게 걷기도 좋은데 내가 맘먹고 한 30분, 40분 본격적으로 하겠다 싶으면은 운동을 할 때 갑자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뛰기를 시작한다면은 처음엔 서서히 걸으세요. 그다음에 점점 빠른 속도로 뛰다가 멈출 때도 한꺼번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저기서 서야지 하고 목표 지점을 정했으면 그 목표 지점까지 가면서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서는 거죠. 그리고 정리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은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럼 이 운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럴 시간이 없으시면은 빨리 걷기.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 한 정거장역에 내려서 빠른 걸음으로 한 정거장만 빨리 걸어가 주시면은 도착해서 숨 가쁘면 유산소 운동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일하시다가 스트레칭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간 날 때 집에 가서 그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든지.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다들 시간 없다고 그러세요. 근데 정말 시간 없던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 머릿속에 있던 정말 시간 없었던 분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이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 학생보다 바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살을 빼줘야겠는데 살을 빼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또 운동이 돼야 뭐 집중력도 높아져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더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자료 놓아서 분석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체력이 좋은 애들은 공부를 더 잘해요. 이 친구를 위해서 뭘 해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했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고 봤더니 학원에 계단이 있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기 하라고 시켰죠. 또 집에 아파트가 몇 층인 얘기가 하는데 꽤 높은 층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14층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5, 6층까지만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나머지는 걸어서 올라가라. 그래서 집에 벨을 누를 때 약간 숨이 가쁠 정도만 해라. 대신에 내려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려올 때 잘못 짚으면은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위주로 이렇게 시켰는데 살 많이 뺐죠. 그리고 아주 대학 입시에 합격을 아주 멋있게 했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자신감도 키워주고 건강도 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해결이 되죠. 고지혈증, 담력변, 심혈관계 질환, 심지어는 암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암 걸리면은 움직이지 마라. 그냥 집에서 몸보신해라 그러는데 사실 아닙니다. 암 환자들이 운동을 하면요. 암 재발률이 낮다는 보고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이나 운동은 우리 몸을 살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사망률을 봤더니 운동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비교해 봤더니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 없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술 한잔 드실 시간, 그리고 아까 소파 이야기 하셨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뭐 시키는 시간, 그 시간에 좀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많은 덕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분 중에 한 분을 좀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애 어머님을 모셔왔는데요. 김영애 어머님이 참 운동을 해서 이렇게 덕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야 작년에 좀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예. 했어요. 작년에 어떻게 불편하셨죠? 예, 좀 피곤하고 많이 딴 때보다도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뭐 고지혈했다가 당뇨 좀 수치도 있고 고지혈이 많이 올라가고 그 심혈관 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이 돼 있습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예, 걷는 걸 많이 걷습니다. 얼마나 걸으셨어요? 예, 하루에 뭐 1시간에서 2시간 예, 그렇게 걷습니다. 2시간씩 걷는데 지겹진 않으셨어요? 예, 처음에야 지겹죠. 좀 암담하고 그러는데 저 몸을 생각해서는 좀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게 또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겁니다. 스트레칭도 많이 예, 하시고요. 집에서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도 또 합니다. 하시고. 예. 예. 그 김영애 어머님 같은 경우는 놀라운 그 효과를 얻으셨는데요. 이 먼저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를 들어 중성지방만 하더라도 200까지 정상인 걸로 보고 150만 넘으면 관리하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중성지방이 539셨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 검사 결과를 봤더니 173까지 떨어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가져다는 효과가 아주 크죠. 물론 식사 조절도 같이 하셨겠죠. 그 다음에 운동이 더 효과를 봤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어머님께서는 이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HDL 콜레스테롤 혹시 아시나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하면 다 나쁜 걸로 아는데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아시네요. 예. 근데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셨어요. 근데 이 HDL 콜레스테롤은 약으로도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HDL 콜레스테롤 운동을 통해서 아주 많이 높이셨죠. 우리가 여성들은 한 50, 40, 적어도 40, 또 좀 좋으려면 50 이상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 이전에 38이셨어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지금 61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 바뀌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아마 1년 전에 그 몸을 지금까지 유지하셨으면은 먹는 약이나 이런 것도 한 알, 두 알 더 늘렸고 검사도 검사대로 하고 혈관은 혈관대로 동맥경화로 망가졌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1년 만에 달라지신 거죠. 자,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그렇지만은 우리 수명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보통 80세, 90세를 바라보는 순간에 지금 6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0대인데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후의 모습은 지금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으셨죠. 아마 어디 복권단처럼 되신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2시간 걷는 것도 대단하신데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건 2시간 동안 혼자 걸으셨어요, 어머님? 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 몸을 생각해서 이렇게 올림픽공원 거기를 좀 집에서 올림픽공원 돌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한 2시간 돼요. 네. 그래도 좀 힘들 때는 아유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작년에 그런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초기에 또 다른 거는 건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디고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결과가 좋아져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얼굴에 제가 자신감이 넘쳐요. 아주 감사합니다. 보여줬습니다. 보통 선생님 한 3, 4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걷기는 어느 정도 걸어야 이게 효과가 있나요? 아주 일반론적으로 말씀하면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시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5일 이상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30분을 지속적으로 현대인이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분씩 나눠서 해도 좋다. 10분씩 나눠서 하되 하루에 30분 이상은 채워라. 근데 10분짜리 운동할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계단 오르기도 말씀드렸고 지하철 한 정거장 옆에서 걷기도 그렇고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본인의 운동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런 능력을 알고 싶으시면은 요즘은 보건소 같은 데 가시면은 무료로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 모든 보건소 다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운동 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체력 평가를 해주고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아까 혼자서 걸으셨다고 했는데 한 2시간씩 이게 내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기 때문에 어이쿠 하고 이제 경각심을 가지신 건데 사실 그런 신호등 켜지기 전까지는 좀 지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덜 지루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동기부여가 되는데 네. 꼭 누가 하나 죽든지 사고가 나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몸속에서는 사실은 당뇨병도 증상이 처음에는 없거든요. 동맥경화도 증상이 없죠. 뇌졸중이 생기고 나야 증상이 나오는 거죠. 또 거꾸로 또 그런 동기부여가 안 돼 있을 때 운동을 하면 너무 지겹기 때문에 또 운동을 오래 지속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즐겁게. 예를 들어 집에서 아까 고정식 자전거를 타신다고 그러면은 TV 보면서 하신다든지 또 그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한번 볼까? 하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신다든지 또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렇게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는 음악 같은 걸 들으시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지금 증상이 없지만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온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하고 10년, 5년, 10년 후에 내가 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고 또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걷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건강한 사람과 뭐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과 당뇨 이분들의 그 운동량은 좀 달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먼저 자기가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안 하고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은 체력 평가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옛날엔 받을 때가 많지 않았지만 요즘 공공기관을 이용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스스로 또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흔히 묻는 질문인데요.
심장병이 있다고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또 자주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지, 또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지, 또 혈압이 높다고 듣거나 본인이 알고 계신 적이 있는지, 또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게 좀 아픈 경우가 있는지, 또 운동을 못하게 되는 신체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또 나이가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은 한번 상의를 해보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정말 그 어른들께서는 한 번쯤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께서 뭐 못하신다면 젊은 자제분들이 좀 챙겨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좋죠. 그리고 어머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같이 오히려 시작을 해보시는 게 더 나으시죠. 예. 그리고 오늘 뭐 거의 끝나가지만 몇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부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부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업별로 어떤 직업이 가장 건강에 나쁠까? 복부 비만이 심할까? 근데 저희들 연구 결과가, 저희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제일 복부 비만이 심하고 대사증후군이 많은 여성들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 이상하죠. 가정에 계신 분들이 왜 높을까? 남자들은 이렇게 착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유, 집에서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뭐 저런 거나 하는데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결과를 보고 왜 그럴까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세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하시면서 숨이 가쁜 적이 있나요? 없죠. 그건 일이죠.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건강을 위한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할 게 아니라 운동을 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가사 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사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이 걸레질을 하더라도 큰 근육을 움직이면서 뻘뻘 땀이 나게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운동이 맞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가사 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동이 실질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내서 야외에 나가든지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요. 가정주부들이 또 이런 질병이 많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운동이 스트레스화 되시면은 안 돼요. 근데 운동을 스트레스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운동하시냐면은, 정신없이 운동하세요. 그리고 죽자 살자 운동하세요. 그리고 땀이 뻘뻘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지러울 때까지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 효과 있는 것 같지만은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뭐 어떤 TV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거는 스트레스화 되면 안 빠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방해합니다. 내장 지방 축적되는데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 빼는 과정을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배드민턴이 좋으면 배드민턴을 하면 되는데 꼭 수영하라고 그래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 수영을 하면 좋지요. 무릎 관절에 물이 더 좋고, 그다음에 움직임 근력 운동도 되고, 물의 저항 때문에. 그렇지만은 뚱뚱한 사람이 자기 몸에 보이기 싫어가지고 수영복을 안 입고 계신데, 그분한테 그런 운동을 강조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또 폐경 이후에는 복부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운동을 무리해서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 제가 여러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40대 이후 50대 접어들면서 또 이제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우 중요하냐면은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그럼 남자처럼 돼버려요, 몸이. 그러면은 남자들이 배가 볼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이 폐경 이후에 갑자기 배가 확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갑자기 많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남자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면은 나중에 암 발생도 그때부터 많아지고 당뇨병도 많아지고 그러면 근데 또 폐경되면서 또 다른 몸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가 뭐냐면은 폐경되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면서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운동을 안 하시는 것 자체 심리적인 이유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백을 하자면요. 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저녁을 양껏 먹고요. 그 허기를 못 참아서 밤에 정확히 말하면 11시 반쯤에 빵을 하나 또 먹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운동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심리 상담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그 식욕 조절 호르몬 자체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렇게 되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침 시간이 되면은 배가 고픕니다. 그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돼서 그 시간에 밥 먹으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예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아예 아침을 못 먹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아침 시간에 배가 안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그런 영향이 상실은 큰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변화는 이 습관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 그다음에 습관이 없는데도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 안 먹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스트레스의 강도나 개인이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나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아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요. 오늘부터 그런 습관을 고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 몸이 적응돼서 한 3, 4일 후에는 그 시간에 그런 게 안 당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거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먹다가 평소에 먹던 양이 한 10%, 20% 줄여놓으면은 한 3, 4일, 늦어도 일주일 내에 지나면은 먹는 양이 줍니다. 또 그렇게 먹으면 이제 전에처럼 먹으면 위가 좀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가 부딪혀서 더 이상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네. 먹는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희망이 좀 보이세요? 네.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다시 한번 오상훈 교수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